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지수가 5,00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이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이기도 한데요. 종가까지 쭉 이어져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5,000포인트를 확연하게 넘어서는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기관 수급이 이끌면서 코스피 지수 1%대 강세 5,00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980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 하루, 저희가 또 긍정적인 종목의 흐름들을 매번 기록을 해주고 계신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죠.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이번에도 역시 상승한 종목들 저희가 리뷰 먼저 진행을 하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12월 19일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42만 원이었고 오늘 가격도 거의 46만 원대 육박을 해주고 있죠. 최고가 기준 상승률 이제는 46%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더 이상 완성차 업체 밸류체인 종목으로만 현대모비스를 볼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모비스에 대한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와 함께 현대차 그룹 전반에 대한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현대차 그룹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새로운 로봇의 캡티브 마켓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쉬어갈 가능성도 염두는 해놓으셔야 되는데, 다만 쉬어갈지언정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쉬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하시면 되고,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못해서 내가 진입을 고민을 하신다면 조정이 나오면 전 충분히 진입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늘 주가가 46만 원인데 저번에 제가 리뷰를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북밸류,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여전히 23년도, 24년도 1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50만 원도 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BPS 기준으로 해서 1배가 안 됩니다,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해외 글로벌 IB들이 현대모비스의 결국에는 밸류를, 로봇의 액추에이터 밸류를 주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좀 너무 싸다, 여전히.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대차 그룹 전반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주 놓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배 아파하시면서 신규 매수를 해도 되나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자분들은 강력 홀딩 의견 주셨고요. 조정 시에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정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가격이 싼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현대차 그룹과 현대모비스에 대한 새로운 가격 전략 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부 T&D에 대한 리뷰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바로 지난주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14.2%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추가적인 전략 있을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실적 장세 시즌을 도래해서 그 맞춤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예. 그 시기적으로 또 그런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실적이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랑 내년에 이 개발 사업들이 조금 더 모멘텀을 받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전히 홀딩 말씀드리고, 이 종목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들이 이어지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 T&D 역시도 홀딩 관점 제시를 해주셨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상존한다라는 언급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부 T&D 기관 수급의 여부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가는 체크를 하시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 차례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 해외 원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건설사들이 글로벌 공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주들 가운데에서 원전 테마가 붙어있는 종목들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 좀 시세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안타깝게 예. 제가 오늘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사실 제가 굉장한 장고 끝에 고른 종목이거든요. 예. 5천이 넘어선 상황에서 사실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까
고민의 끝을 고민하다가 이제 현대건설을 골랐는데 사실은 오늘 이미 목표가를 돌파를 해서 조금은 아쉬운 상황인데 여전히 저는 사실 현대건설은 앞으로 원전주로 리레이팅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오늘 저희 투자 포인트를 들어보신다면 아마 지금의 목표가를 충분히 상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국내 먹거리가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뭔가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것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좀 원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원전 사업이 아무래도 EPC 그런 전환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국내에 원전 관련된 건설사들 뭐 현대건설을 대표적으로 해서 대우건설, 삼성물산 같은 것들이 꼽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수십 년간 원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 원전 시공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 그 건설주들이 지금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장고 끝에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너무 빨리 올라버렸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멘텀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종목에 대한 컨빅션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시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이고요. 두 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 사업, 두 번째는 공급자 우위인데요. 원전 사업에 있어서 미국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시기적으로 제가 작년에 SPG 여기 가지고 나와서 로봇이 작년과 올해는 모멘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는 상용화의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는데 저는 원전도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작년에는 그냥 기대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 상승했다가 뉴스가 안 나오면 빠지고 계속 이런 것의 반복이었는데 올해는 저는 원전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원전 착공을 시작으로 하는 원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해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대건설 같은 실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리레이팅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 12월에 원전에 대한 큰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지금 원전 관련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SMR을 퍼스트 무버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현대건설의 파트너사인 홀텍 이제 비상장사이긴 한데 이 회사에서 DOE가 공식 발표문에서 현대건설을 명확하게 수행 파트너로 언급을 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저는 주목할 부분이고 결국 이제 이 DOE에서 프로젝트 구성 시에 미국 밸류체인 참여를 선호하는 정책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행 관점에서는 결국에 한국 기업의 시공 그리고 이제 사업 수행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4억 달러의 착공 지원금이 제공이 될 거고요. 올해 연내 착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인 원전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 원전 4기 건설을 위해서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을 했고 핀란드 신규 원전 같은 경우도 사전 업무 계약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완벽한 원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대건설 역시도 앞서서 현대차그룹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로봇주로의 리레이팅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대건설 역시도 기존의 건설주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원전주로의 리레이팅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안에서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 두 번째 키워드 공급자 우위였거든요. 지금 뭐 상당히 수요가 좀 타이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시장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LNG EPC 시장에서 나타났던 과점적 공급자 우위 시장이 아마 이 시장에서도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서구권에서는 사실 장기 탈원전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을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업을 가진 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뭐 공기라든지 예산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보유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원전 기술사들과 협업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시장은
지금 과거 LNG보다 굉장히 더 강하고 폐쇄적인 원전 EPC 클럽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생각하고 웨스팅하우스나 홀텍 같은 대형 원전 그리고 SMR 협업을 통해서 밸류체인 입지를 공고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이 제한된 구조에서 상당히 저는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SMR 이야기 지난해부터 사실 꾸준히 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급등까지도 목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실체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변동성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올 한 해는 실체를 가져가게 될 원년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EPC 관련해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현대건설은 그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사실 가격 전략을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은 7%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1만 2,100원 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어지는 코너, 딥사이트 코너에서 현대건설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제시해 주신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또 현대건설 관련한 이야기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금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이 엔비디아를 타고 영업이익 2조 고지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후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두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산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두산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양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TSMC가 가이던스 상향하고 캐펙스 조정한 것도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강한 수요를 입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엔비디아양 매출에 힘입어서 아마 영업이익 2조 원에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해서 두산전자의 CCL 이 사업을 계속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산도 역시 오늘 상승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미 차장님께서 두산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모멘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두산이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수급, 두 번째 키워드는 모멘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이 두산 쪽으로 다시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나 봐요. 사실 두산이 이제 100만 원까지 가는 데에는 주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주도하는 매수 세력은 기관이었어요. 11월 기점으로 해서 근데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기관의 주체가 최근 매수에 다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북미 AI 가속기의 핵심 밸류체인이고 지금 ASP 둔화 우려 때문에 이제 약간 주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Q가 여전히 성장하는 구간에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 차세대 AI 가속기죠. 베라루빈의 전환이 CCL 제품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끌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서버렉 제품 출하량이 25년도에 28,900대에서 26년도에 85,000대로 3배 가까운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SP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는 상황이지만 Q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가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SP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한때 좀 있었는데 모멘텀을 추가로 상승의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베라루빈인 것 같아요. 예. 네, 베라루빈을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베라루빈에 대한 구조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제 베라루빈 같은 경우는 케이블 리스라고 해가지고 구조가 변경이 좀 있는데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AI 서버의 내부 연결 방식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두산이 만드는 핵심 소재 CCL이 더 비싼 사양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기존에는 서버 안에 여러 부품을 그 복잡한 케이블로 연결을 했어요. 케이블로 연결을 했는데 케이블 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차세대 베라루빈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없애고 미드 플레인이라고 해서 PCB 같은 거대한 판을 중간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품들을 직접 꽂아서 연결을 하거든요. 두산이 만드는 이 CCL이 이 PCB 판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핵심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전선으로 연결하던 부분까지 결국엔 두산의 재료가 들어가는 판으로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당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품 간 신호를 굉장히 좀 빠르게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의 층수가 또 높아집니다. 예, 구조도 변경되는데 기본 22층에서 26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Q는 확실히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양 자체가 더 고급 사양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ASP의 하락에 대해서 일부 상쇄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빠르면 26년 2분기부터 2분기 말부터 일부 출하가 시작될 거고, 결국에는 동사의 숫자는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거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기관이 알기 때문에 미리 반영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수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군요. 자, 지금 CC의 동박 적층판이 PCB판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쌓아 나가는 층수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Q의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 정도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그러게요. 제가 어제 90만 원 이하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약간 조정 오면 만약에 4분기가 약간 실적 실망감에 빠진다면 전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90만 원 이하에 접근 가능하실 거고, 목표가는 108만 원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7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다 보니까 오늘 장도 활활 타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컨빅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 차장님께서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두산과 앞서 살펴본 종목들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